네, 뉴스토마토 뉴스 인사이다 인기 코너죠. 시사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신인규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끄러운 이슈 멋있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법무부 장관 곧 있으면 백발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아주 시끄러울 것 같은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장관 입장이 나왔죠.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일부. 정성호 장관 전체적인 말 종합해 보면 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버럭하면서 대검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성호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에 대한 이제 반박 차원인 건데 그렇죠. 결국에는 뭐 일반적인 그 원칙만을 강조를 한 것이고 이제 자체적인 판단은 이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해명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했던 항소 포기와 관련된 뭐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항소장 접수를 안 시킨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대장동 관련된 수사에서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상당히 무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다. 아마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것이고 법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당연히 이거는 그 검찰 입장에서 그동안의 행태들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례적인 결정을 한 첫 시도로서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왜 그러면 이례적인 적용을 먼저 시작을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은 없더라도 그 관련된 대장동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그럼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비판은 저는 일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이 전반적인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이번 굉장히 비겁한 행태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강백신 뭐 검사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은 윤석열 사단 중에 사단들, 주진우 의원도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항소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검찰권의 부활,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내란 수계 세력의 부활을 꿈꾸면서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저는 맞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이 뭐 안동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하튼 검찰이 이 항소 포기에서 검찰이 자살했다.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은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아. 매번마다 그걸 본인 스스로가 입증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비판이 올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끊임없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아마 제가 볼 땐 지방선거가 아니고 재보궐 쪽에 나갈 가능성,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어느 높거든요. 쪽 나갈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재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어딘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 뭐 라는 생각이 천상천하 들고요. 유아독존 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한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아우 저 보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야. 나는 이제 못 봐주겠어.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 몸이었다는 걸 자꾸 입증을 해 보이게 만들잖아요. 네. 왜 자기가 그걸 자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검찰 인사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갖다 꽂아 넣어놨던 거고. 그리고 윤석열 있을 때 수사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게 했잖아요. 법 기술자였죠. 하다못해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윤석열 징계 사건이잖아요. 그걸 1심에서 윤석열 징계 가능하고 파면도 가능하다는 식의 판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재판부에서. 그러고 나니까 변호인들 싹 물갈이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한 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 안 시키려고
그때 포기한 건 그럼 뭔가? 그땐 자기는 그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남들한테 아니 지금 갑자기 정의로운 투사가 돼서 나타나서 뭐 검찰은 죽었다? 뭐 자살했다? 자살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쵸. 저 정도 감각을 가지고 저 정도 인식 수준 그리고 저 정도 이기적인 판단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한동훈은 글쎄 뭐 안동훈 뭐 하여튼 뭐 뭐라고 불려도 될 것 같지만 한동훈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작 수사 내지는 이 반부패가 아니라 부패 수사, 네. 부패 수사를 했던 장본인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체제에서 인사를 했던 2022년도에 인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인사를 보면은 다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네.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네. 다 이 사람들이 그 특수라인들을 한 겁니다.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반부패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부패 수사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뭐 송영길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많은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어미준, 강백신 이 둘의 이름만 우리가 들어도 이 한동훈 체제의 검찰이 정말 윤석열 못지않다. 그리고 윤석열과의 그 검사 동일체 속에서 사실은 한 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본인이 좀 떨어져 있는 뭐 관망자처럼 뭐 연출을 하고 이미지를 조작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 항소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이 그럼 기준이 일관돼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준이 일관됐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윤석열 사건, 윤석열 당사자 사건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 체제에서 즉시항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검찰에서 숨소리조차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주 멀게 뭐 관련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 검찰 조직이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검찰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훨씬 더 저는 설득력을 얻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성호 장관이 그래서 항소폭에 문제 없다 하면서 검사들 윤석박 때 뭐 했냐라고 이제 오히려 항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발언했을 때 아니 한동훈 너는 전직 장관 검찰 출신 전직 장관으로서 이 얘기 왜 하는 건데라고 하면서 정조준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한동훈 얘기 하지 말죠. 네, 해야지 또 동접자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전 굉장히 이번에 검찰 반발하는 걸 보면서 눈물겹다. 네. 어떻게 저렇게 정의로운 검사들이 우리나라 검찰 안에 이렇게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의로운 검사들이 많았는데 그동안의 검찰은 왜 이렇게 조용했지? 그렇죠. 우리나라 검찰은 도대체 어떤 조직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사냥개 집 지키라고 갖다 놨더니 같이 도둑하고 이것저것 고기 뜯어 먹다가 갑자기 정의로운 척 행세하면서 도둑 나타났다고 막 지져버리고 그러면 누가 그걸 사냥개로 쓰겠어요? 갖다 버려야지. 그쵸. 이제 버릴 때가 됐구나. 저런 검찰 조직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롭다고 하는 검사들이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판단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사실상 나서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갑자기 민정수석 그 부활한다고 그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사실상 패싱하고 검찰총장이 막 공개적으로 반발했잖아요. 그때 검찰총장 지시 안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지? 그 지시 안 들었던 검사들은 다 어디가 있지? 그 검사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들이 제일 지금 짚고 있는 거 아닌가? 갑자기 세상이 막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아까 강백신 변호사도 앞에 검사도 얘기했지만 다 지금 막 왁왁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검찰총장 건드릴 때는 왜 그러면 반발 안 했지? 그때는 검찰총장 지키면 안 되는 거였나? 근데 지금 갑자기 검찰총장이 권력의 주구가 돼버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총장한테 막 사실상 그만두라는 식의 태도를 막 보이는데요. 네네. 저는 이번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기강이 센 조직? 군대보다도 더한 조직이 검찰이구나. 다시 그쵸. 느껴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우린 내란을 겪었잖아요. 네. 계엄 상황도 겪었잖아요. 근데 사령관이 지시했어요. 근데 특전사나 아니면 방첩사에서 대령급들이라는 사람이 한강도 건너지 마. 자, 편의점 있는 데 가가지고
뭐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편의점 가가지고 성관이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편의점에서 놀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검사들보다 훨씬 더 전쟁터에 가면 절대 명령 불복종하면 안 되는 그런 조직에서도 계엄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검사는 검찰 조직은 그래 부당했다고 쳐. 검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맞다고 쳐. 그러면 자 명령 내려올 때까지 서류 들고 법원 앞에서 바들바들 하면서 그 추운 날에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 안 돼 하지 마. 그랬더니 예. 그리고 돌아서서 갔어. 항소장 제출 안 하고 법원에 들어가서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 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그 세상에 막 꺼진다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대한민국 꺼질 것처럼 떠들어요. 아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당한 짓이 어겨도 된다고 하는 걸 내란 사태 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교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권한대행이 얘기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항소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수사팀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이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뭐 무슨 자기는 뭐 정의로운 척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서 총대 매겠다 그러면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나 못 가는 주제들이 무슨 지금 정의로운 척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 제가 이제 검찰의 밥그릇 챙기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밥그릇도 챙기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이 모든 장면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뭐 일각에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왜 자꾸 주제를 섞냐 이렇게 뭐 물타기 한다라고도 비판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네. 검찰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쵸. 말할 자격이 있냐, 네. 양심이 있냐. 네. 뻔뻔한데 그게 사람이냐 이제 이걸 우리가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최근에 그 반발한 검사 중에 이름이 눈에 익었던 검사장이 정유미 검사가 있습니다. 치욕적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치욕적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럼 역으로 묻습니다. 정유미 검사한테 그 검사들이 콜검한테 가가지고 김건희한테 폰 뺏기고 몸수색 당할 때 그거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땐 치욕감을 못 느꼈습니까? 국민들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네. 부끄러웠어요. 그 검사들 보면서 야 쪽팔린다, 부끄럽다. 근데 그때도 치욕감을 못 느꼈고 그 내란 수계를 직위원회 그 석방 결정에 따라서 심우정 체제가 협조해서 풀어줄 때 내란범이 어퍼컷하면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 치욕스럽나 이런 거를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때도 치욕감을 느꼈으면 지금도 치욕감 느끼는 거를 허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는 치욕스럽지 않고 윤석열 우리 편이니까 우리 검찰 세력의 주군처럼 왕처럼 모시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또 왕처럼 산 거 아닙니까? 그 내란까지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바로잡을 권한과 책임과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그때는 치욕감을 못 느끼다가 대장동 사건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해서 항소장을 안 냈을 때 그것도 누가 내지 말라 그랬습니까? 본인들이 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내놓고 오히려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야 우리는 탄압받고 있어. 여기서 우리 검찰권은 다시 부활해야 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를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네. 저는 그 정유미 검사의 그 치욕감 정말 그거는 고장난 자율신경계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정유미 검사가 처음 지검장일 때 명태균 사건 터졌잖아요. 네. 그때 제대로 정리했었으면 이런 일도 안 났을 수도 있겠죠. 아니, 선관위에서 수사를 했던 거 그거 수사관도 없는 부서에다가 다 던져놓고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뻥 하고 명태균 게이트 터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수사한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하고 협의했다고 얘기하면서 특별수사팀 하나 제대로 못 꾸리고 그랬던 당사자인데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막 돌아다니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정유민 전 창원지검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무슨 치욕감을 얘기를 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택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 게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 앞에 이제 다 티가 나서 전 안 통한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는 게 국민들한테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그렇죠. 들릴까? 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과연 움직일까? 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보수 진영에서는 더 시끄럽게 떠들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요. 그래도 저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태도를 좀 이해할 수 없어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이 사건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재판 소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검찰이 검찰권을 부당하게 행사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만약에 기소를 했어요. 그럼 지금 법 안에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유법한 행위로 수사한 거잖아요. 전 거기에 맞는 결정이 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정말 억울하죠. 피의자가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서 부패 고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지들끼리 막 뭐 천화동인 만들어서 메토 만들고 이런 꼬라지 정말 보기도 싫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어간 것도 그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검찰처럼 저렇게 수사하잖아요. 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하러 영장 받아가지고 합니까? 지들 멋대로 수사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감안하면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수사였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기하는 거고 무슨 지금 검사들이 갑자기 막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장동에 들어간 그 아파트 가격 부풀려 가지고 막 그 비싸게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 막 위하는 척 하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약자를 위했다고 자기들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몰수 추징할 만한 금액 더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막 그게 핵심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지네들이 부당이득 얻었다고 판단하는 게 7,8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7,800억이라는 숫자는 언제 나온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숫자가 부풀려졌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요. 뭐 그 숫자가 좀 적어졌다 쳐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2천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조치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금액인데 이게 법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좀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법리 적용을 자기네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배임액 산정이 불가능하게 재판부가 판사가 볼 때 이거 배임액 산정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 뭐 했어 그동안에? 배임액 산정 하나 제대로 인정 못 받게. 한동훈 체제에서 그 강백신들이 한 수사의 결과인 거죠. 왜? 그 배임액을 다 꼬아놓은 게 그 몰수 추징 한동훈 쉽게 체제에서 한 하려고 거지.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해서 몰수 추징 쉽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별건 수사하고 별건 기소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해서 무죄 판단한 거 아니에요. 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막 정의롭게 그거 유죄 판단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그 기회까지 박탈했다고 퍼쩍퍼쩍 뛰어.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만 좀 보태면 저는 뭐 평론가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소위 권력기관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검찰, 뭐 국세청, 뭐 국정원 몇 군데 있는데 권력기관이라는 말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 특히 검찰 이 권력기관은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권력 그 자체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국민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권력기관이라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지금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이 검찰이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 어느 조직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당연히 일탈도 있고 잘못된 게 있죠. 그 없는 조직은 없는데 그랬을 때 자정작용 그리고 반성과 성찰 그 도려내고 네. 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그 조직에 있을 때 국민들이 신임을 하고 더 힘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대로 계속하는데 그 잘못 지적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범죄자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순.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이 지금의 검찰 조직은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조직적 반발의 수단으로서 이 대장동 사건을 지금 검찰이 이용하고 있다. 뭐 거기에는 뭐 한동훈 주진우까지 포함이 돼서 이 검찰 권력으로만 기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총 반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네, 뭐 그 일종의 기득권이에요.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게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이미 뭐 검찰은 자살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말인가 싶긴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전국의 지검장이나 이제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죠. 한번 영상 보시죠.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민주당 굉장히 이제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극단적 선택이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네. 참 정치인으로서 이게 할 표현인가 싶어요. 일단 네, 근본적으로. 그쵸.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검사들 특히나 특수부 검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해약 중에 하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죄를 면제받고 또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이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프레임을 윤석열이가 잘했고 또 그걸 한동훈이 잘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검찰이 자살했습니까? 타살당했죠. 누가 타살했습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그만둔 게 2021년도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권력을 얻어가면서 그때 검찰 권력을 죽였죠.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완전히 생명력을 잃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행동대장이 누굽니까? 그게 한동훈이죠. 아니 본인들이 타살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아니 검찰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야. 이번에 자기들이 스스로 정리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뻔뻔하고 무책임하고 사실관계를 뒤죽박죽 섞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특수부 검사의 때를 벗지 못하고 저렇게 정치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모습 자체가 네. 국민들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그 이미지의 일부 현혹이 돼가지고 아 한동훈은 아직도 정의야 라고 믿는 소수의 팬클럽 말고 누가 그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고 권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표현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그동안의 특수부 검찰의 DNA가 여전히 확인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될 순위를 매긴다면 거의 1순위에 한동훈 씨가 저는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결국엔 또 국민들 분노한 지점이 남욱 씨가 법정 증언에서 검사들 저 수사 라인에서 배를 가른다, 애들 사진 보여주고 협박했다 이거를 얘기해서 국민들이 너무 놀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 남욱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남욱 얘기를 과연 어디까지 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신뢰하지 않는 편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또 그렇게 생존을 이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전 틀림없이 폴리바 기능이든 뭐든 남욱을 꼬시려고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을 굉장히 크게 키우는데 아주 일조한 사람이 남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전에도 성남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때도 이제 뭐 뇌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도 했었고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 개발 사업을 했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뭐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네. 것 같은데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말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검찰이 다른 별건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회유하려고 하거나 일종의 협박에 가까운 뭔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고 대선 직전에 그렇게 키워가는 작업들을 했던 거는 일종의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고 보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아니 저는 거꾸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이나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여론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정치적 후원자라는 사람 그 사람이 대신 대납했잖아요. 3,300만 원. 그러면 대장동 사건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오세훈도 유죄지. 그 논리로 따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오세훈도. 네네,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짬짬이하고 같이 제일 가까웠잖아요. 무슨 뭘 더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랑 굉장히 가깝고 친했던 사람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해줬잖아요. 네, 그럼 오세훈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오세훈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은 가까웠던 사람들이 만약에 서로 간에 뭐 저 형님 동생 하면서 그 사이에 개발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유동규가 그 중심에 있다고 자기가 자처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것저것 뇌물 받아먹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그거 다 알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 들어간 흔적 하나도 못 찾아냈잖아요. 네, 검찰이. 네, 그런데도 공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다 그럼 공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악마해놓고 그리고 무슨 그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나눠 가질 것처럼 마치 무슨 천화동인 메토가 이재명 대통령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해놓고 그쵸. 거기에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수사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 사건 사기꾼들 이 사람들한테 면죄부 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유동규나 정민영 변호사는 더 많이 구형량보다 더 많은 선고를 했어요. 형량을. 그러면 검찰이 구형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구형량의 절반 이상 정도는 나왔어요. 형이. 네. 면죄부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면죄부 준 거 아닌데 우리는 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금. 그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돼 있다. 다른 재판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 걸고 들어가야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권 분리한다,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하는 거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참에 공소유지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외압이 들어오면 우리 못하는 조직이에요. 이거 보여주면서 어찌됐든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고 하는 목적을 깔고 지금 저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이 셀프로 자기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둘 다 이 항소 포기 사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밝혀져야 될 게 조작한 자가 누군지, 덮은 자가 누군지, 지시한 자가 누군지 이걸 밝혀야 될 때 국정조사, 특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다급했던 거는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최희병 수사 외압, 그리고 관련된 김건희의 부정부패,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길로 지금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것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마약 수사라든지 아니면 관봉권, 띠지 사건, 뭐 수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다 하고 나서는 정리해야 될 게 뭐냐. 결국 윤석열 시대를 뒷받침했던 모든 힘은 검찰에서 나왔거든요. 검찰에서 윤석열 쪽은 덮어주고 윤석열과 경쟁하는 야당 쪽 지도자들, 뭐 그때 대표적인 게 우리 이재명 당시 대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도 없는 것도 만들고, 그게 지금 뭐 연어 뭐 회유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은 헤드고 그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 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박성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명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남욱 변호사 말을 빌리자면 그 정일권 변호사, 그 당시 부장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배도 가르고 뭐 온갖 얘기들을 하면서 어쨌든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판을 짠 거거든요. 그 쿠팡 사건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제도개혁 당연히 해야죠. 전 제도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제도개혁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인적청산입니다. 인적청산 없이 제도개혁만 한다? 그럼 그 제도를 가지고 또 악용할걸요? 그러니까 인적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적청산을 하는 방법은 그동안의 검찰의 조작, 은폐, 허위 수사에 대해서 철퇴를 가야 되죠.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을 못 벌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그 사람들 공소청 갖다 놓고 또 써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그럼 조작 기소, 또 조작, 허위, 은폐, 뭐 불기소로 또 덮어줄 수도 있으니까, 또 영장 청구할 때 봐주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원리 원칙을 다시 세워서 제2, 제3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 인적 청산. 전 이 부분이 저는 강도 높게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섬세하게 전 뜯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여인형 어디까지 사건으로 좀 넘어가서 예,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네.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어디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아니면은 법무부에서 예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문제 가지고 수사권, 보안 수사권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뭐 총리실 산하에 지금 TF 만들어서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좀 더 속도감 내라. 그러니까 스스로 검찰이 개혁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걸 지금 입증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개혁을 너무 늦추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더 느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 법안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분께 마지막 그 질문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인형 메모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해석이 좀 혹시 가능하실까요? 메모를 내용 봤더니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서 참담하다. 이제 특검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외환죄 관련된 수사 지금 이적죄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인데, 네. 뭐 그동안에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늘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갑자기 뭐 드론이 떠서 북한으로 무인기가 날아가는데 또 그 항로를 추적하는 장치도 꺼놓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이 외환죄로 의심받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고, 이제는 뭐 여인형 메모에도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특검에서 기소한 부분, 저는 뭐 공소 유지하는 데에는 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외환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내란과 외환 이 두 가지는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 있더라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영모죄죠. 그러니까 국가반역죄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전 특검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여인형 메모가 굉장히 좀 센 건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 언론에서 사실 대장동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 같게 좀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마지막 질문은 이게
외환 혐의가 이제 추가 기소됐고 이게 계엄 준비를 14개월 전부터 했다는 정황이 이제 드러나고 지금 보시면 뭐 천재일류의 기회를 잡아서 공략해야 되고 불안정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김정은 휴양소까지 뭐 타겟은 평양이다. 그래서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영역 메모의 센세이션한 내용들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결국엔 계엄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장기 집권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도대체 이게 윤석열 뭔 짓을 하려고 했던 거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답을 다 얘기하셨잖아요. 반국가 세력 다 척결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있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내서 부정선거 있다는 명분. 선관위원장 그 야구 방망이로 협박하고 포승줄로 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부정선거 있었다는 걸 받아내면서 그건 명분으로 해서 계엄 선포의 명분이 되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이전의 선거 그러니까 가장 윤석열을 분노하게 했던 지점은 그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의회를 싹 물갈이 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의회 구성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 그러면 내가 편하게 집권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장기 집권을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2의 유신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그 순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명 같은 위험한 인간들 그 뒤에 노상원 같은 허황된 인간 그리고 나름 치밀하지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갖춘 여인형 이런 것들을 옆에다 갖다 놓고 나름대로의 구상들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그동안에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북한하고 친하면은 야 너네 갖고 있는 정보 좀 줘 그래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군이 드론으로 뭐 북한을 침투하려고 시도했다거나 이런 것밖에 없어서 외환죄 적용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 여인형 메모로 여인형은 스스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방첩사하고 드론사하고는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드론 침투할 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여인형이냐 그 윗선급에서는 최소한 뭔가 국지도발을 해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다. 근데 진짜 이거 창피하게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부끄럽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하고 국방력이 어쩌니 하는데 드론 보내가지고 북한하고 국지전 도발해서 장기 집권을 노렸다? 이게 이런 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검찰들이 반발하는 거 봐도 와 우리 사회 바꿀 게 진짜 많다. 척결해야 될 뭔가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많다 이런 걸 정말 느껴요. 네. 절감해요. 결국에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갖가지 악행을 자행해온 윤석열 정권 분명히 심판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사쇼의 김성환 평론가님, 신은교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